승민도 책 꺼내고 우리 3주차 그거 스텝 1 질문 먼저 한번 해봅시다. 번호 한번 불러볼까? 빨리 눈치 보지 말고. 너네 클리닉 오늘 스텝 1 클리닉 한 30문제 되는 것 같던데 빨리 질문해서 안 되는 거 다 해결하고 스텝 1 클리닉 잘 풀게. 19번? 응. 26번 31번 몇 번? 52번? 응. 빨리 눈치 보지 말고 빨리 하시오. 어? 56번 38번. 아, 38이 아니라 58. 응. 없으면 봅시다. 더 있으면 꼭 하고. 19번 볼게. 봅시다. 자, A가 X는 N보다 작은 5의 양의 배수의 진부분집합 중에서 15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63개래. 우리 차근차근 한번 해보면 진부분집합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이잖아. 그치?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진부분집합이니까 진부분집합에 우선 요거는 잠깐 잊어보고 어쨌든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63개라는 거네. 그치?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 세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어떻게 세니? 부분집합의 개수는 2에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 세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세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지금 부분집합의 개수가 64개가 되고 싶은 거 맞니? 진부분집합이 63개니까. 근데 하필이면 뭐냐면 15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야. 그러면 A에 어떤 애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15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쭉 있다고 쳤을 때 15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우리가 어떻게 세기로 했냐면 포함되지 않는 거 지우고 세지. 이렇게. 그러면은 원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내가 NA라고 표현하면 15를 하나 지워야 되니까 이렇게 1 뺀 거. 요 놈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64개 되면 되는 거 맞니?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게 얼마가 되면 된다? 6이 되면 된다. 따라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였을 거냐면 7개였을 거야. 요거 찾으면 A의 원소의 개수가 7개가 돼야 되니까 그냥 차근차근 해볼게. N보다 작은 5의 양의 배수가 7개 있어야 되거든. 그럼 한번 생각해보면 집합 A가 어떤 걸로 만들어져야 되니? 5, 10, 15 쭉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게 1, 2, 3이니까 35까지 이렇게 와야 될 거야. 이렇게 와야 돼. 그럼 집합 A가 35를 가지고 있어야지 원소의 개수가 7개가 될 텐데 N보다 작은 5의 양의 배수거든. 그러면은 N은 뭐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니? 얘가 지금 이렇게 N보다 작은 5의 배수에 35가 들어가야 되니까 N은 반드시 뭐보다는 커야 된다? 35보다는 커야 되지. 35보다는 커야 되고 뭐보다는 작아야 되니? 뭐보다는 작아야 돼. 여기 만약에 N이 막 43 이래 봐봐. 43 이래 버리면 43보다 작은 거에는 40도 들어가 버리죠. 5의 배수가. 40은 들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N은 뭐보다 작아야 돼? 40보다 작아야 되니? 이게 잘 들어, 조심해야 되는 게 N보다 작은이거든. N보다 작은이니까 N은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N이 40이어도 되니 안 되니? N이 40이어도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40은 들어가도 된다. 이 문제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부등식은 항상 등호의 의무가 제일 중요해서. 그래서 N은 36, 37, 38 이렇게 돼요. 이거 맞아? 저거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맞지? N보다 작은. 왜 나는 답이 이상한 것 같지? 잠깐만. 35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맞구나. 30 맞지? 맞네. 이게 답이 되겠다. 40 들어가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
다음에 26번. 자, A는 6 이하의 자연수고 B는 15 미만의 소수라 그랬으니까 우리 그냥 집합 원소날법으로 써볼게. 집합 A는 6 이하의 자연수니까 우리 항상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으면 원소날법으로 써버릇 할 거니까 6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B는 15 미만의 소수니까 2, 3, 5, 7, 11, 13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다. 근데 지금 A의 부분집합 중에서 B와 서로소인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그럼 A의 부분집합 중에서 B랑 서로소가 되고 싶대. 그럼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을 내가 X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X 중에서 뭘 찾고 싶냐면 B랑 X랑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걸 찾으면 되겠지. 그럼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뭐가 없어야 되니? 이 중에서 뭐가 빠져야 돼? B랑 겹치는 게 없어야 되니까 2 빠지면 되고 3 빠지면 되고 5 이렇게 빠지면 되는 거 맞니?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집합 X는 이 말을 쓸 수 있으면 될 것 같거든? A의 부분집합 중에서 누구를 원소로 갖지 않는 2, 3, 5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서 2, 3, 5 2, 3, 4를 지웠네. 2, 3, 5 지우면 1, 4, 6으로 만든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생길 테니까 2의 세제곱개만큼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8개가 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바꿔버릇 하면 될 거야. 내신에 잘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잘 체크할 수 있을 거고. 31번. 우리가 수직선,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항상 수직선에 좀 표현해 버릇 하면 될 거고, 뭐만 좀 조심하면 될 거냐면 여집합 계산할 때 등호를 갖고 있는 건 등호가 빠져야 되고 등호가 빠져 있는 거 등호가 들어가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항상 수직선에 좀 표현해 보자. 이거 지금 정수 이런 말 없으니까 범위라서 수직선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지금 집합 A는 0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니까 0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이게 집합 A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집합 B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까. 이게 그래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A의 여집합은 요놈의 반대잖아. 반대니까 A의 반대를 표현해보면 0에 지금 구멍 뚫려있고 여기도 5에도 구멍 뚫려있으니까 A의 여집합은 0에 색칠 해줘야 되고 5에도 색칠을 이렇게 해줘야겠지. 그래서 A의 여집합 나온 김에 써볼게. A의 여집합은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항상 여집합 관계에서는 등호 유무가 바뀐다는 것만 잘 조심하면 될 것 같아. 1번은 맞고. 그럼 B의 여집합은 이렇게 되겠지. B의 여집합은 요놈의 반대, 구멍이 뚫려야겠죠. 이렇게 구멍이 뚫려야 될 거고 여기도 요놈의 반대니까 구멍이 뚫려야 될 거라서 B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부등식 여러 개 쓸 때 항상 또는으로 써줘야 되지.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2번도 맞겠네. 그럼 3번은 A 차집합 B잖아. A 차집합 B는 우리 수직선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봐야 이렇게 보면 등호의 유무를 조금 놓치지 않을 것 같거든. 등호의 유무를 좀 놓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A는 여기다 써보면 A가 뭐였냐면 0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였나? 요거였잖아. 이 둘의 공통 부분을 찾을 거야. 수직선에서 봐도 되지. 수직선에서 봐도 괜찮은데 여기 좀 선생님이 그림을 좀 잘 그릴 걸 그랬네. 여기랑 그 다음에 어디가 되니? B의 여집합이면 요거잖아. 여기가 되나? 이렇게 되나?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그래서 얘가 틀렸겠다. 여기 등호가 빠져줘야 되지. 등호가 빠졌어야 되는데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호의 유무만 좀 조심하면 돼. 수직선에다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나머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52번 52번이지. 봅시다. 얘도 이제 범위니까 수직선에다가 잘 표현을 해볼게요.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요거를 찾고 여집합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항상 여집합은 조심해야 되는 게 전체 집합이 지금 실수 전체가 아니네.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가 아닌데 이 전체 집합이 뭐냐면 이 U가 유니버스의 약자고 유니온 셋의 약자잖아. 선생님은 이제 애들한테 뭐라고 많이 가르치냐면 전체 집합은 일종의 세계관 같은 거거든. 이거를 벗어나는 거 절대 생각을 안 해. 죽었다 깨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를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애초에 수직선을 그릴 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줘. 여기 마이너스 4에 벽 하나 이렇게 막혀 있는 거고, 여기 3보다 작거나 같잖아. 3에 벽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 나는 이걸 벗어나는 건 아예 생각을 안 할 거야. 그럼 지금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네. 2보다 작다. 이게 A가 이렇게 되어 있고 B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니까 이렇게 같이 그릴 때는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뚫을게.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하는 거야. 2보다 작거나 같다. B는 또 이렇게 되어 있네. 이렇게. 그럼 A 교집합 B는 어떻게 되니? 공통 부분이니까 딴 데는 다 똑같은데 하나는 여기는 구멍 뚫려 있고 하나는 구멍이 막혀 있으니까 뚫어주면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구멍이 뚫려 있고 막혀 있으니까 이게 A 교집합 B가 되겠다.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써보면 A 교집합 B는 장난을 쳐놨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A 교집합 B에다 여집합을 할 거잖아. 요거의 반대를 볼 거야. 반대를 볼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구멍이 뚫려 있었으니까 막아주고 반대로 이렇게 갈 거고, 여기도 구멍을 막아주고 반대로 갈 건데 어떻게? 여기는 벗어나면 안 되니까, 전체 집합은 벗어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벽이 막혀버리겠지. 이렇게 막혀버리겠다. 그래서 이게 여집합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되려나? 그래서 답은 어디가 되겠니? 5번이 되나?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항상 등호의 유무만 잘 조심하면 나머지 잘 할 거고. 너무 일찍 온 거 아니냐고.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야? 자, 56분. 이게 아주 내신 단골 문제지. 이게 아마 한번 정리가 잘 된 친구들은 너무 잘 할 텐데,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오늘 잘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A의 원소의 개수가 12개, B가 16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A 합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해달래.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 항상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면 이렇게 한 번만 쓰고 가보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빼면 되는데 지금 A의 원소의 개수는 12개로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도 16개로 정해져 있거든. 내가 이제 이 A 합집합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 최대값을 우리가 이제 맥시멈이라고 하니까 라지 M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해볼게. 그 다음 최소값은 미니멈이라고 하니까 스몰 M이다라고 써보면 똑같이 최대값, 최소값 변함이 없는 건 A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는 12 더하기 16은 똑같아. 그러면 내가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떻게 되면 되니? 요게 최소면 되지. 여기다 써볼게. N A 교집합 B가 최소가 되도록 해서 빼주면 될 거야. 제일 조금 빼주면 최대값이 될 테니까. 그럼 그건 보이지? 지금 A 교집합 B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요 놈의 최소값은 5겠다. 그치? 그래서 요 놈의 최소값, 얘가 5일 때가 최소가 되겠네. 그래서 A 합집합 B의 최대값은 얼마니? 23이 되나? 여기다 쓸게. 23이 최대값이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 그럼 요것만 보면 될 텐데, 얘는 거꾸로 A 교집합 B를 최대한 많이 빼면 되지. 얘를 최대로 빼면 돼.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 그럼 A랑 B랑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언제니? 어떻게 될 때야? 지금 A는 12개, B는 16개니까 A가 작잖아.
언제가 제일 최대가 되겠어? B 안에 A가 쏙 들어올 때가 최대가 되겠지. 이렇게 될 때가 항상 최대가 돼. 항상 요게 교집합이 최대가 될 거야. 항상 A 교집합 B가 최대값이 되는 경우, 거꾸로 A 합집합 B가 최소값이 되는 경우, 그러면 A 교집합 N A 교집합 B가 뭐랑 똑같아? N A랑 똑같아지는 거지. 이렇게 교집합 A 자체가 교집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12개일 때가 항상 최대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 결국은 A 합집합 B가 집합 B가 되는 거니까 16개 이렇게 최소값이 되겠다. 차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답은 7인가? 7이 답이 되겠네. 항상 똑같거든. 항상 이렇게 나올 거라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고. 58번. 이게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 집합 3개짜리 팁을 좀 주면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 고유 영역의 땅에다가 뭔가를 표현해 보면 뭘 해야 될지가 좀 보여. 지금 문제를 잘 읽어보면 어느 반 28명의 학생이 있는데 3개의 수학 문제 ABC를 풀기 위해서 A 문제만 맞힌 학생은 4명, B 문제만 맞힌 학생은 10명, C 문제를 맞힌 학생은 6명이라 했거든. 이 문제가 좀 말장난인 게 A 문제만 맞춘 학생, B 문제만 맞힌 학생, 그 다음에 C 문제를 맞힌 학생이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집합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 A 문제를 맞춘 학생들의 집합을 A라고 놓고, B 문제를 맞춘 학생을 집합 B라고 놓고, C 문제를 맞춘 학생을 내가 집합 C라고 이렇게 놔볼게. 그럼 우리가 집합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의 가장 일반적인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집합 3개짜리의 가장 일반적인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치? 그러면 고유 영역의 넓이, 여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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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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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이제 고유 영역의 넓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요것들을 표현해 보면 뭔가 도움이 될 거거든. 그래서 지금 A 문제만 맞힌 학생이 4명이라 그랬어. 어디를 말하는 거니? 딴 거 다 틀리고 A만 맞춘 거니까 만약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A도 맞추고 B도 맞추고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A 문제만 맞춘 학생은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가 4명이다 라는 거네. 이렇게 여기가 4명. 그럼 B 문제만 맞춘 학생은 여기를 말하는 거겠지. 여기가 지금 10명이 되겠네. 이렇게 10명이 되겠다. 근데 A 문제랑 B 문제는 맞추고 C 문제는 틀린 학생을 구해달라 그랬거든. 어디 구해달라는 거야 지금? 여기 구해달라는 거잖아. 여기. 그럼 지금 얘가 뭐니? 이게 뭐냐면 C 문제를 맞힌 학생 전부지. 그게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C 문제를 맞힌 학생 6명. C 문제를 맞힌 학생 6명은 여기를 다 포함한 거. 얘랑 얘를 더한 게 6명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6명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3문제를 모두 틀린 학생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니? 요거 A 합집합, B 합집합, C 전체 다 더한 거.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까?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전체 학생 수인 28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4명, 10명, 6명에다가 여기 땅 넓이 더한 게 28명이 돼야 되니까 이게 다 더하면 20명인 거 맞니?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면 되겠다? 8명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집합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생각보다 스텝 1이 질문이 적네. 잘 풀어서 그러면 우리 오늘은 집합이라 문제를 되게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 내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스텝 2를 지금 30분이지. 1번부터 15번까지 넉넉하게 35분 줄게. 11시 5분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우선 11시까지? 11시 5분까지? 네. 11시 5분까지 우리 15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혹시 만약에 15번까지 나는 다 풀었다 그러면 입력 좀 먼저 해줘. 입력 한번 해줘. 이거 윤다혜 선생님께서 확인하셔야 되니까 입력해주고 16번 쭉 풀고 있어. 뒤에 쭉 풀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따가 또 16번에서 30번 풀 때 빨리 푼 친구들은 선생님 클리닉 먼저 줄 테니까.